민주당 안기룡 후보 공천 소식 처음 들었을 때 누구시더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안기룡 후보에 대해서 아첨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붙이신 말이 김재수 후보 분발하셔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아첨꾼과 싸우는 제가 지면 진짜 이거는 니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동치는 총선 전국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의 얼굴 장하영 기자입니다. 오늘의 인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요즘 지역구 챙기느라 엄청 바쁘시죠? 도봉구에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선거운동 하시다가 네. 약간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께서 좀 폭언을 많이 하셨어요. 뭐 이런 네. 내용들이었어요. 너는 이태원 참사가 나왔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왜 군대에 가야 되냐? 굉장히 심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한 달 정도 앞둔 아내랑 같이 선거운동을 네. 하고 있는데 부인 앞에서 막 폭언을 하고 제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폭행을 가한 거죠. 근데 이제 선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선처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만삭의 아내 앞에 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싶진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아내가 꼭 그냥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폭행을 당한 선거 사무원도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비통함을 머금고 선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이제 폭력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없어야죠.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선처해 주신 만큼 좋은 일이 또 생기실 거예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립기어 인싸의 전당 김재섭 후보 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김 후보님의 프로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을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김재섭 하면 3대 500이라는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기분 나쁜 것도 있어요. 왜요? 3대 500을 많이 넘는데 530, 40 이렇게가 되는데 3대 500이라고 하시니까 500과 530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게를 합친 게 300. 아니 530, 530. 40. 네, 죄송해요. 네, 이거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 주셔야 조심하겠습니다. 돼요. 네. 저번에 팔씨름 서바이벌 나오신 것도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1초 컷 패배하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좀 할 말이 많은데 네.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네. PD가 직접 섭외를 하신 거예요. 정치인인데 뭔가 덩어리도 너무 크고 제가 팔씨름 나오면 좀 재밌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저를 섭외를 해서 가가지고 제가 예선전에서 전승으로 한 번도 지지 않고 3승을 다 해서 네. 본선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본선 1라운드에서 만난 게 통합 챔피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굳이 변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인싸력 트리플 E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래전부터 밀고 계신 수식어죠.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입에 착 붙어요. 그렇죠. 저도 선거운동 하다 보면 도나스 화이팅 이런 분들을 매일 한 두세 분씩은 보는 것 같아요. 원래 뭐 몇 가지가 있었어요. 도나스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딱 그래서 귀에. 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SNS 보면은 형이랑 밥 먹을 사람 이런 거 올리시잖아요. 동네에서 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떡볶이 모임 한번 해가지고 몇 명이 모였어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한 10명?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세요? 제가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친구들의 관심사를 제가 잘 모르니까 갑자기 와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되게 멍청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동네에 인싸가 되고 계신 뭐 그렇긴 하죠. 거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별명이 많은 분도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나스부터 헬스부 장관, 찐 운동권 등 다 운동이나 이런 외적인 부분이랑 관련된 질문이에요. 네. 혹시 이것 말고 나는 이 별명을 또 밀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별명 역시 도나스. 도봉구가 기본적으로 어떤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항상 어려운 지역 이렇게 불렸잖아요. 네. 도봉구 내에서도 보수 정치인을 멋진 보수 정치인, 잘 나가는 보수 정치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보수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기다려 오셨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도봉구의 이야기를 해주는 보수 정당 출신의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호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최근에 뭐 김포 편입 이슈에 관련돼서도 제가 우리 도봉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반대를 했었거든. 거기에서 도봉구 주민들이 느끼는 고마움 같은 게 저한테 느껴지고 저도 그에 대해서 또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뭐니 해도 저는 도나스라는 별명이 제일 좋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 키워드는 저희가 이렇게 비워놨어요. 직접 채우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울보? 울보요? 저도 저를 요새 최근에 발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네. 최근에 예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일 센 척 많이 했는데 네. 제일 많이 운 사람이 저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왜 우셨어요? 몰라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막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 이래서 요새 저를 좀 다시 재발견해가지고 네. 그럼 또 다른 하나. 좀 가정적인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민망스럽긴 한데 네.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정을 좀 먼저 두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확장돼서 지역 주민에 대한 사랑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도봉구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내가 또 지켜야 되는 가정이 도봉구민으로 확대되는
거라서 가정에 대한 진심, 그다음에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진심, 선거 과정 등에서 좀 네.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이미지의 별명들이 많았는데 이제 곧 아버지가 되셔서 그런지 예, 따뜻한 부분의 키워드를 두 개 또 꼽아주셨네요. 요새 최근에 저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총선과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봉구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김재섭에게 도봉구란? 제 삶의 터전이고 내 가족이 살아가는 장소. 재작년까지는 할머니가 도봉구에 사셨으니까 3대 같이 살다가 올해 또 딸이 태어나니까 4대에 걸쳐서 지금 도봉구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만큼 도봉구는 그냥 제 삶 거의 그 자체죠. 찐 도봉 구민이시잖아요. 도봉에 김재섭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주요 정치인들 가운데서 도봉구에서 가방 메고 지하철 타서 학교 다니는 정치인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뭐 교통 문제라든지 지역 현안이라든지 정치인으로서 도봉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뤘던 그 과정 자체를 도봉구에서 이뤘던 사람이 보는 도봉구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사랑은 저는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강할 거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여쭤볼게요. 민주당 안기룡 후보 공천 소식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드셨어요? 누구시더라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죠. 네. 인재근 의원이 출마를 하셨었고 민주당 구청장 출신의 구청장 후보도 선거를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 가운데서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하셨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안기룡 후보가 공천이 돼서 누구시더라 이러면서 저희 다 캠프에서 그때 속보를 듣고 네. 검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제 도봉구에서 가방 메고 지하철 타고 학교 다닌 사람 그렇죠. 유일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반면 안기룡 후보는 도봉에 연고가 없더라고요. 뭐 아무래도요. 도봉이 만만한가? 파란색이면 다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봉구 갑 지역구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구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역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충 아무나 보내도 당선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동안 김근태라는 사람이 만들어온 정신에 의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의석수를 차지하는데 도봉구 갑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랬어요. 그러나 굉장히 신인이 이렇게 넣었던 것, 이분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진영에 사랑받았지만 네.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본인의 메시지를 내왔고 본인의 커리어를 걸어오신 분이냐라고 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걸 제가 보진 못했어요. 도봉은 그냥 당선되는 지역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의 분노가 커요. 우리가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민주당 출신의 전직 구의장님들이 다 두 분 다 탈당을 하셨어요. 사건을 네. 계기로. 예. 오히려 김근태가 남겨놓은 유산을 이재명 대표가 좀 해치는 느낌이에요. 저와 안기룡 후보의 싸움도 있겠지만은 김근태와 이재명의 싸움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기룡 후보를 이제 안규백 공관위원장이 네. 좀 돕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되게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 연고가 없으시기 때문에 중앙당의 서포트가 없으면 사실 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김근태 의원을 모셨던 분들이 탈당을 하고 안기룡 후보에 대한 보이콧도 지금 실제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기룡 후보가 새로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 선거 치르기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도봉구 갑은 원래 국민의힘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약간의 균열이 있을 뿐이지 저는 항상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안기룡 후보 하면은 이상형 월드컵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근데 또 화제가 된 이유가 한동훈 위원장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공개적으로 저한테 빠따를 치신 거죠. 너 지면 죽어. 약간 이런 메시지로 전 들렸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안기룡 후보에 대해서 아첨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붙이신 말이 김재수 후보 분발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아첨꾼과 싸우는 제가 지면 진짜 이거는 혼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큰 빠따를 치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이후로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럼 네. 수혜자는 김재섭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딱히 그렇지도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네. 그 때문에. 안기룡 후보님, 자, 김재섭 후보의 오늘 발언에 반박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방송에서. 자, 이번에는 핫한 이슈 공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크고 작은 잡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을 두고 공천 혁명이다. 민주당은 개혁 공천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네. 여당 후보 입장에서 민주당이 공천 보였을 때 좀 어떠셨어요? 비명 행사라는 표현 뭐 그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무리 거기다 포장지를 씌운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결국 비명들이 죽어나간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 아래에서 하필이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명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노골적인 곤란얘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뭐 우리가 일당을 차지해서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책을 잘 이끌어 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짠물이 된
이재명의 색깔이 아주 농도가 진하게 묻어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당권, 그 다음에 대권까지 내가 탄탄대로로 가겠다. 본격적인 개딸당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노골적인 공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에 조금 묻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무음 공천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무음 공천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내부에서 있지 않으세요? 뭐 아무래도 좀 있죠. 예를 들면 이거 현역들이 다 너무 살아나가는 것은 뭔가 좀 혁신이 없는 거 아니냐 비판들이 많은데 제가 오히려 여기서 당을 비판하고 싶은 거는 젊은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게 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21대 총선 때 이른바 청년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져버렸고 실제로 22대 총선에 뛸 만한 젊은 인재 자체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나 광진의 김병민 최고, 뭐 중랑의 이승환 위원장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구를 다 받아서 공천을 받았거든요. 네. 단수 공천을 다 받았거든요. 네.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소위 말하는 험지에 가깝기 때문에 잡음이 안 났던 거지 네. 젊은 인재들이 원하는 자리는 다 받았어요. 말하자면 이건 무음 공천이다, 뭐 신인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억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네. 신인이 없기 때문에 네,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제 22대 총선이 끝나면 오히려 인재 양성이라든지 신인 발굴을 하는 게 우리 당에서 더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자, 그럼 이번 총선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를 점하는 분위기였어요. 공천 파동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상황이 역전된 것 같아요. 여당 선전할 것 같나요? 뭐 요새 나오는 지지율로만 보면 선전을 할 것도 같지만 선거는 30일이 넘게 남아있고 대개의 사건 사고는 요 30일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심판론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낙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재섭 후보의 또 다른 별명 조국 스나이퍼. 굉장히 뜨거운 당입니다.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현재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제3지대 정당 중에 가장 높습니다. 네. 창당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높을 거라 예상하셨어요? 저는 좀 우리 정치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우리 정치의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거라고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이 가지는 그 팬덤들의 사이에서 인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덕분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못해서. 그거보다도 원래 조국 전 장관 하면 위선의 상징, 불공정의 상징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악이 지금 옆에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정도 보면 그 정도는 애교지. 이재명 대표 뭐 대장동, 성남FC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조국 전 장관 정도면 양반인데 더 큰 악에 가려져서 조국 전 장관이 조금 그나마 나은 사람처럼 비춰지는 상대적인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윤 기치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이렇게 둘 다 결집을 하는 건데 여당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둘이 승부를 보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승산이 없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게인 2022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윤으로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쭉 물러나 있는 상황이 됐고 반윤이라는 기치가 얼마큼 잘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잘 먹힐 것 같아요. 거기 결심은 되겠죠. 근데 네. 중도층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중도층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조국 전 장관 다시 나오면 또 조국이야. 그리고 뭐 이 통진당의 후예라고 불리는 진보당에서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부분 굉장히 극좌 세력들을 국회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라고 하는 분들은 모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윤만 내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이상한 불순물들이 지금 껴있기 때문에 반윤의 메시지가 좀 오히려 불투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인싸의 전당에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코너입니다. 인싸 판독기 시간인데요. 문제를 잘 듣고 보기에 있는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정치적 롤모델은 1번 윤석열, 2번 한동훈. 굳이 따지면 한동훈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길 이런 거 있잖아요. 뚝심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센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따지면 조금 더 유연한 센스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내가 체력은 이 사람보다 자신 있다. 싸워서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다. 1번 이승환, 2번 곽관용, 3번 김용태.
3번 하겠습니다. 용태야. 왜냐면 둘은 형이거든요. 네, 제가 감히 그렇죠. 하극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동생인 용태를 싸워서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번 운동 좀 시키고 싶은 정치인은 1번 윤석열, 2번 한동훈, 3번 이준석, 4번 이재명, 5번 안철수입니다. 이재명? 왜요? 저는 그 사람을 고통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운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시키는 거니까요. 네네네. 네, 주로 다리 운동을 좀 많이 시켜서 네. 고통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네, 윤석열 운동. 대통령의 이제 헬스도 한번 봐주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운동을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피트니스 업계 간담회를 대통령 후보로서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뭐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했었던 입장에서 헬스장에 왔으니까 운동 체험을 하시겠다고 했던 거죠. 후보자가 괜히 운동하다 다치면 안 되잖아요. 캠프 그쵸. 차원에서 그럼 런닝머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헬스장에서 런닝머신만 하고 가는 것은 헬스장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무조건 바를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어깨가 다치시는 게 있어가지고 바를 못 잡아서 레그 프레스를 좀 하시면 좋겠다. 네. 했는데 다들 이제 초조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면 어떨까? 네네. 뭐 그냥 저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러닝머신 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탈퇴 그러니까. 기자회견 보는 게 그게 있었는데.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만 하면 그거는 헬스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혹시나 뭐 그럴 리 없으시겠지만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한번 다리 운동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둘 중에 잘생긴 사람을 고르자면 1번 차은우. 차은우. 1번 차은우입니다. 차은우. 무조건 차은우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차은우. 의견 차은우. 잘 알았습니다. 네. 다음 중 더 어려울 것 같은 것은 1번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2번 육아. 정치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육아는 이제 딸 이 하나를 돌보는 거고 이제 아내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네. 거지만 정치는 저희 30만 도봉구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렵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사의 전당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딱 1분을 드릴 겁니다. 연고 없는 도봉갑에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안규령 후보에게 1분 동안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제가 바로 도봉구가 낳은 스타 토나스 김재서입니다. 도봉구가 낳은 스타입니다. 자, 강서구가 낳은 스타도 아니고요. 경주가 낳은 스타도 아니고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입니다. 이제 4대에 걸쳐서 도봉구에 사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봉을 잘 아는 후보가 경쟁자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차차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저희가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김근태 정신을 받아들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세였었는데, 과연 안규령 후보가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저는 사실 큰 회의가 있습니다. 게다가 도봉구를 왜 결정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기는 제 일터입니다, 일하러 가는 겁니다 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많은 도봉구민들이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7초 생각합니다. 남았습니다. 도봉구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좋은 경쟁, 바람직한 경쟁, 즐거운 경쟁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봉구가 나온 스타 김재섭 후보와 함께한 중립기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장하연 기자님이 좀 매운맛으로 저번과 다르게 바뀌신 것 같아서 당황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방송 나오고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서 즐겁기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와 함께한 중립기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